거대한 태평양이 일렁이며 요동칩니다. 심해의 물살은 수면으로 솟구치고 물고기떼의 행렬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은 여유롭게 바닷속을 누비며 자신의 영역을 지킵니다. 태평양 깊은 곳은 잊힌 기억들도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수천 년 어둠 속에서 빚어진 지구의 역사도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수한 비밀과 자연의 위대함이 담겨 있는 태평양입니다. 광활한 태평양은 지구 전체 바다 면적의 63%를 차지하는 대양입니다. 지구의 육지 면적보다 더 넓은 태평양에는 2만 5천여 개의 섬들이 마치 그림처럼 점점이 박혀 있죠. 섬을 중심으로 바닷속에는 물고기떼의 행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리듬에 맞춰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을 펼치죠. 태평양은 전 세계 어획량의 약 60%가 잡힐 만큼 생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물고기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먹이 사슬에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는 심해에서 올라오는 용승해류에 있습니다. 심해에 가라앉았던 해양생물의 사체 부스러기는 용승해류에 실려 수면으로 떠오르죠. 그중 인 성분은 식물 플랑크톤이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됩니다. 영양을 공급받은 식물 플랑크톤은 햇살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번식하죠. 만찬을 예상한 듯 물고기들은 사방에서 몰려듭니다. 촘촘한 플랑크톤 덕에 물고기들은 모두 건강하고 살도 통통하게 올랐죠.
같은 종끼리 모여 한가롭게 유영하는 지금은 반수면 상태로 쉬는 중입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상어의 등장은 주변을 순식간에 긴장시킵니다. 움직임은 느긋하지만 바다 생태계의 절대적 지배자임을 보여줍니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들 간의 눈치 싸움에 생존이 달려있죠. 상어는 자신들의 왕국을 순찰하다 빈틈이 보이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바닷속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쫓고 쫓기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바다 생태계의 지배자, 상어는 대부분 야행성입니다. 상어는 밤에는 사냥하고 낮에는 산호초 아래서 조용히 낮잠을 잡니다. 상어는 천적이 거의 없지만 인간의 끊임없는 남획으로 지난 50년간 70% 이상 줄었습니다. 상어는 사람들 손에 우연히 잡히질 않죠. 낚싯줄이 끊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 상어는 입에 걸린 낚싯바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피지 남부에 위치한 벵가 지역의 주민들은 살아있는 상어가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형 상어가 우글거리는 이곳은 상어를 위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덕분에 다른 물고기들도 보호받죠. 이 상어는 길이가 5m가 넘고 몸무게도 1톤이 넘는 포악한 타이거 샤크입니다. 이곳에 온 다이버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타이거 샤크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공포를 자아내죠. 이곳에 모인 상어들이 관심 갖는 건 오직 커다란 통, 그 안에 먹이가 있다는 걸 냄새로 이미 알아챘습니다.
먹이통을 맴돌던 상어들이 점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잠수 책임자들은 상어가 더 모일 때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기다립니다. 공격성이 강한 상어는 안전을 위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먹이는 큰 타이거 샤크가 받아먹네요. 코앞에서 먹이 냄새를 감지한 상어들은 더 흥분해서 달려듭니다. 난폭해진 상어도 먹이를 주면 잠시 온순해집니다. 본능 속에서 잠깐의 평온을 찾는 순간이죠. 상어는 사람들 머리 위를 스치듯 맴돌며 주변을 배회합니다. 사람들은 아찔한 장면에 빠져들고 안전요원들은 만일을 대비해 사방을 경계합니다. 먹이를 먹지 못한 상어가 무섭게 달려들더니 이번에는 촬영팀을 향합니다. 이곳에 온 상어 중에는 심한 상처를 입었거나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도 많습니다. 마구 덤벼드는 이 타이거 샤크는 턱뼈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이 타이거 샤크는 입에 낚싯바늘이 박혀 있네요. 이 상어는 어쩌다가 낚싯바늘이 아가미에 걸렸을까요? 이 중에는 아주 심한 상처를 입은 상어도 있습니다. 이 타이거 샤크는 작살에 찍힌 듯한 상처를 입고도 여전히 유영을 합니다. 여기서는 잠시라도 한눈 팔다간 큰일 나죠. 상처 입은 상어가 갑자기 카메라를 향해 달려듭니다. 결국 먹이 하나를 얻어먹고 갑니다. 오늘 상어 몇 마리한테 나눠준 먹이는 간식에 불과한 양입니다. 먹이를 많이 주면 자칫 사람들한테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상어들은 이제 먹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래도 못내 아쉬운 듯 먹이통 주변을 맴돌며 떠나질 않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갈 시간. 이곳에 온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닷물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수면은 바람의 마찰로 물결이 이동하지만 바닷속은 다르죠. 조석 현상에 의해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길 반복하며 물의 흐름이 바뀌죠. 수많은 물고기가 물살에 쓸려가는 플랑크톤을 따라 유영합니다. 출렁이는 물결 속에는 바다 생물들만의 비밀스러운 신호가 있죠. 오늘은 큰 따개비의 산란일입니다. 암수 한 몸인 따개비는 물살에 이새를 퍼뜨리지만 오늘은 운이 좋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물고기 떼가 간식처럼 먹네요. 물고기들의 소란스러운 먹이 경쟁은 채 5분도 안 되어 끝납니다. 바닷속에서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어종들은 대부분 회유성 물고기들이죠. 이들은 물살을 거슬러 오르며 성장하고 평생을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일부 어종들은 깊은 바닷속의 거대한 해류를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왕복하기도 하죠. 이 상어 무리는 무려 1000km 이상 먼 거리를 왕복하는 종입니다. 이 중에는 심한 상처가 난 상어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는 짝짓기 때 수컷이 몸을 밀착하려고 물면서 생기죠. 다행히 치료사 물고기가 동반합니다. 이 상어들은 계절이 변하고 해류의 방향이 바뀌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리지어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1년에 단 한 번 아주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이 기다려온 것은 순간의 축제.
조용히 그들만의 시간이 오길 기다립니다. 수면 근처에 있던 무리가 갑자기 한 곳으로 몰립니다. 일 년을 기다린 생명의 축제죠. 산란입니다. 암컷이 수면을 향해 오르면 여러 마리의 수컷들이 따라붙고 알을 낳음과 동시에 정자를 뿌려 수정시킵니다. 생명의 씨앗을 남기기 위한 시간은 단 10분. 짧고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됩니다. 동시에 알을 낳고 수정시킴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려는 산란 전략은 꽤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먹이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천적도 등장하죠. 수많은 알이 대왕 쥐가오리 입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닷속에서 생존하려면 운도 따라줘야 하죠. 온종일 플랑크톤을 걸러먹는 대왕 쥐가오리에게는 아가미에 걸리는 이물질이 늘 문제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수십 마리의 청소 놀래기가 달려들어 아가미에 붙은 이물질을 깨끗하게 먹어치웁니다. 청소를 받을 때도 나름의 룰이 있죠. 본인 순서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청소를 받은 대왕 쥐가오리가 홀가분한 듯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플랑크톤으로 배를 채워야 하니 늘 바쁘게 다녀야 하죠. 먹는 양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드넓은 대양의 우기가 시작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구름이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굵은 비가 끊임없이 내려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흠뻑 내리는 비는 육지의 모든 동식물들이 기다리던 단비죠. 넘쳐난 빗물은 바다로 흘러드는데 그 안에는 식물 플랑크톤에게 필요한 영양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기 동안 바닷속에는 육지에서 유입된 인성분이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분이 되어 빠른 성장을 돕습니다. 이때를 맞춰 물고기들은 산란하고 알에서 나온 치어들은 거친 세상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치어들에게는 매 순간이 위기이며 생존을 위한 도전이죠. 하지만 치어들 중 절반 이상은 성장하기 전에 다른 물고기들의 먹이로 사라집니다. 운 좋게 성장한 물고기들만이 산호초에서 거주하며 생을 이어가죠. 그 중에는 평생을 어둠 속에 은신하며 살아가는 종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빛이 안 드는 산호초의 좁은 동굴이 대를 이어 사는 보금자리죠. 이렇다 보니 다른 종들하고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더 크게 진화했습니다. 깊은 대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터널과 동굴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래전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이 터널은 이제 산호가 자라기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태평양에는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한 지역도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인 유카탄 반도의 일부 숲은 오래전에는 바닷속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닥이 무너져 볼품없는 웅덩이 같지만 그 속에는 지구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에 잠긴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수천 년에 걸쳐 빚어진 자연의 조각품들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중동굴 깊숙이 들어갈수록 천장의 종유석은 더 정교해지며 빈틈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돌기둥으로 천장을 떠받쳐 놓은 듯한 이것은 석주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공간이 비어있는 동굴의 석회암층으로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면서 탄생은 시작됩니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때 그 속에 섞여 있던 탄산칼슘 성분이 미세하게 응고되면서 수천 년에 걸쳐 생겨난 결정체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져 고드름처럼 자라는 것은 종유석. 물방울이 떨어져 아래부터 응고되어 쌓이는 것은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맞닿아 기둥처럼 된 것은 석주입니다. 공기 속에서 단단히 굳어진 탄산칼슘 결정체는 물속에 잠겨 있어도 녹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래전에 이곳은 바닷속이었다는 것이죠. 6,600만 년 전 대형 운석이 유카탄 반도 해안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바닷속이 밀리고 솟아올라 지금의 동굴이 생겨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동굴에는 종유석이 생성되기 시작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에 빗물이 유입되고 지하수가 차오르면서 모두 물에 잠겼죠. 동굴 속 세상은 오랫동안 바깥 세계와 단절되며 결정체들은 훼손 없이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서만 응고되는 탄산칼슘 결정체는 물속에 잠기면서 모두 성장이 멈췄죠. 이 종유석과 석수는 불과 1cm를 남겨둔 채 멈췄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빚어진 자연의 신비는 기약 없는 고요함에 묻힙니다. 태평양에는 인간들의 욕망이 남긴 흔적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조용한 섬나라 추크. 이곳은 약 5만여 명의 인구가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 군함 60여 척과 많은 비행기가 바닷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선체가 온전해 보이는 이 배는 80여 년 전 바다를 누비던 일본군 군함이었죠. 세월이 흘렀어도 갑판 위의 대포와 탱크는 예전의 모습으로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쏘아 올렸던 포탄의 탄피는 오랜 세월 뻘 속에 묻혔습니다. 갑판에 어지럽게 흩어진 탄알과 탄피는
침몰 직전의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죠.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일본군의 수송기 역시 미군의 공격을 받고 추락해 바닷속의 흉물로 남았습니다. 전쟁의 잔해물들은 축구섬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가라앉아 당시에 격렬했던 순간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그중 일본군의 대형 군함들은 섬의 바깥쪽에서 공격받고 깊은 바다로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한때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던 일본군의 대형 화물선이었습니다. (80여) 년이 넘게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기름이 담긴 연료통은 큰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 역사의 한 조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수물자를 운반하려던 트럭은 바닷물에 부식되어 이제는 형체만 남았죠. 아래층 화물칸에 있는 것은 일본군 폭격기입니다. 이 화물선은 비행기까지 여러 대 실어 나를 정도로 큰 배였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맥없이 침몰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선원도 함께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아직도 선체 곳곳에는 선원들의 유골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날의 비극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인 잃은 자전거는 뻘에 덮인 채 잊힌 물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형 화물선은 당시에도 깨끗한 샤워 시설을 갖출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선박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비상시에 사용되었을 약병들은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잊힌 흔적으로 남았죠. 배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족함 없이 지냈던 흔적도 선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술병들이죠. 당시 침몰한 60여 척의 배는 이미 자연에 동화되어
생태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배 모양 그대로 가라앉은 이 군함은 온통 바다 생물들로 뒤덮여 이제는 형체만이 남았죠. 상대를 향해 겨눴던 무기마저도 빈틈없이 생명체가 달라붙어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형 구조물에는 생물들이 빼곡히 자리에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죠. 상단의 구조물도 치어떼가 머무는 새로운 생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그들 가까이에 있죠. 수시로 찾아오는 줄 전갱이 무리에겐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장소가 되었죠. 한때는 위용을 자랑하며 바다를 지배했던 군함이었지만 이제는 물고기와 어우러진 자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군함은 프로펠러가 수면을 향해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뒤집힌 군함 밑바닥에는 산호들이 자라며 물고기들 서식지가 된 지 오래죠. 미로 같은 내부는 어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육아 장소입니다. 이 배는 이제 물고기를 대대로 키워내는 최적의 육아시설로 변모했죠. 바닷속으로 침몰한 일본군 군함에는 수심과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생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오르내렸을 계단을 올라가면 마치 정글처럼 산호가 빽빽히 우거졌습니다. 선체는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많은 생물들이 대를 이어 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터전이 된 것이죠. 바닷속 모래바닥으로 추락한 일본군 수송기도 80여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서진 화물기는 바다 생물이 붙어 형체가 희미해졌지만 죽음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죠.
바닷속으로 추락한 인간들의 욕망에도 자연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색의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는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심해의 슬픈 정원입니다. 잊힌 기억 속에서 다시 생명이 피어나